안녕하십니까. 40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육군 예비역 소장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나라 지킴이 총책을 맡고 있는 윤항중 회장의 대국민 고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발 내용은 입만 열었다 하면 공정, 평등, 정의,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 처신과 행동은 완전히 거꾸로 하는 좌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민낯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시켜 1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0년 실거래 가격은 29억 원이었으며 현재는 43억 원입니다.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을 바짝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 일이 터지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느냐고 뻔뻔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배포가 보통 큰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을 변호해서 1년 동안 재산이 41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인 박은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때문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다단계 사기꾼들에 대한 공분을 느낀다며 다단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자 박 후보는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수임료로 160억 원은 받았을 것이라며 시중의 비난 여론과 손가락질에 항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 후보는 검사 시절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프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이 넘게 급여를 받아왔으며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후보는 아들을 포함한 3자녀가 모두 미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부인도 미국적자이기 때문에 김 후보를 제외한 전 가족이 미국적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미동맹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이 친구는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면서 우리가 처한 분단 구조 아래서 미국의 가스라이팅으로 한미관계가 지나치게 포장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모두 미국인이라면 납득이 되겠느냐? 국립외교원장을 지내고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면서 자녀들은 미국적을 선택한 것 자체가 조국 혁신당 DNA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반미 좌파인 민주당의 임종석도 딸을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모두 반미를 떠들면서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시키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일을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엄청난 유학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으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2017년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협약이 발표되기 직전에 성수동 건물을 매입해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4억 1,800만 원이었지만은 지금 시세는 30억 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 김환란 전 초대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발언과 아무 근거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김용민 유튜브에 출연해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화여대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2대 동문회와 여성단체들까지 김준혁에 대한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2019년 2월에도 유튜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 가능성이 있었겠죠 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김준혁 씨, 그렇다면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 모르기는 하겠지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소. 자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얘기도 해보시지. 역시 가능성이 있었겠다고 말하겠는가? 그게 조상들 욕배는 일입니다. 조상 욕배는 놈들은 삿갓 깊숙이 쓰고 숨어 살아야 할 판인데 국회의원이 다 뭡니까? 정신 나갔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형수에 대해 차마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폐륜적 욕설을 하고 바른 말을 해전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던 일 등은 생생한 음성 파일로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은 표창장과 온갖 문서 위조로 자신의 딸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고도 우리 딸 때문에 대학 입학에 손해본 사람이 있느냐며 뻔뻔하게 굴더니 부인에 이어 자신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도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더니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혁신은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국당의 황운하 후보는 직권남용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굴 두껍게 떡하니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처럼 좌파는 진보의 가면을 쓰고 공정, 평등, 정의, 서민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공정과 평등, 정의와 서민이 없습니다. 좌파에게는 거짓과 위선, 오만과 조작, 탈법과 폐륜, 공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제2의 6.25 한국전쟁처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있는 처절한 체제전쟁입니다. 거짓, 위선, 오만, 조작, 탈법, 폐륜, 그리고 공포의 좌파를 선택하느냐, 자유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우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자랑스럽고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는 10일 선거에 반드시 참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윤항중 회장의 구국 호소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